도나도나 머니돈나 시작하겠습니다. 핑크레이디부터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선앤선후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리지웰 랜딩 파트너의 리사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오늘 또 우리 리사송이 함께 했습니다. 리사송이 한번 게스트로 나왔었는데 너무나 말도 잘하고 너무나 엄청난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라서 저희가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나와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모셨어요. 왜냐면 본인도 좋다 그랬어요. 제가 영광입니다. 융자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궁금한 얘기고 부동산 얘기는 지금 모든 분들이 촉각을 지금 세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시점에 사고 팔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융자인과 부동산인을 한꺼번에 모신 겁니다. 특별히 부동산은 지금 그 부동산 커미션 문제 때문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헤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언니하고 나는 약간 뒤로 빠져서 자는 거로. 좋아요, 좋아요. 요새 부동산 마켓이 융자인으로서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질문을 해주시는 게 요즘 바쁘냐 이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덕분에 머니돈나도 나오고 하니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예전에 비하면 진짜 전화 오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이라는 게 언제예요?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오? 네. 네, 불과 딱 지금 한 달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조금씩 전화 오긴 하는데 한 달 동안은 굉장히 마켓 자체가 둔화된 상태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요? 아니, 다들 베케이션 가서 그런 거 아닌가? 아이들 베케이션은 지금 방학하고?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대부분 또 이사철은 대부분 아이들 방학되죠. 여름방학이 이사철이지. 네. 제일 바쁜 시기지 사실. 네, 그렇죠.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대목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가 저희 마켓에서는 지금 이 시점이 대목이 아닐까. 바빠야 되는 원래는. 거구나. 네, 그런 상태가 맞는 거라면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저희 마켓은 약간 둔화돼서 침체적인 것보다는 약간 쉬어가는 텀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침체라고 보기보다는 나는 네. 퍼즈다. 네, 잠깐 그렇죠. 쉰다. 침체는 아닙니다. 이거는요. 왜냐하면 침체는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죠.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약간 퍼즈된 느낌. 뭐 물론 이자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고 집 가격도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고 그런 요인들이 이제 바이어와 셀러를 다 이렇게 약간 홀드하고 있는 느낌이 있고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커미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은 조금 둔화된 상태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커미션은 원래 뭐 7월부터 시행한다 이랬었는데 별 변화가 없어요. 어이? 그냥 뭐 이래? 그냥 같아요. 같고. 근데 이제 지금 매물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인벤토리가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메트로 애틀랜타의 FMLS라고 하는 동북부 쪽에 보면 한 10,000채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게 물량으로 따지면은 60% 정도 늘어난 거예요. 상당하죠. 예, 1년 전보다 60% 매물이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마켓에 나가면 그렇게 매물들이 좋은 매물이 많냐? 그건 또 아닌 거지. 그건 뭐야? 그러니까 약간 뭐 제가 항상 나오면 하는 말이 A급, B급, C급의 집이 있다고 하면은 뭐 B급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핫하지 않은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 실제로 이제 뭐 핫한 수완이나 잔스크릭이나 뭐 알프레타 이런 데 나오면 잘 나가고 그 이외의 지역은 좀 많이 적체가 돼 있고 그다음에 B급, C급 같은 경우에는 쉽게 안 달라들고 바이어가 A급이 그렇지. 나오면 멀티 오퍼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A급은 아직도 웃돈을 주고 사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아직도 그런 네. 걸로 저희도 오퍼나 컨실을 받아보면 대부분이 그런 집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포션이 사실 옛날보다는 훨씬 덜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융자에서 느끼기에 갑자기 한 달 전부터 되게 슬로우해지는 게 느껴지는데 부동산은 똑같이 느끼는 거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무척 바빴는데 요즘 좀 뜸하고 전화도 좀 조앤 얘기는 믿지 말아야 돼. 왜냐면 조앤이 그냥 맨날 바쁘니까.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마켓을 얘기할 때 항상 바이어하고 셀러 이제 두 쪽을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융자 같은 경우는 바이어가 많아야지 좋은 지금 그런 그렇죠. 부분이고 그렇죠. 근데 물론 연결은 돼 있겠지. 근데 이제 셀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커미션 체인지랑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거 지금 그냥 그 셀러 쪽만 커미션을 주고서는 리스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아닐 거야. 예전처럼 그냥 셀러 거, 바이어 거 다 그냥 엔타이어 커미션을 내준다고 하고 리스팅을 해야 되나? 그런 질문이 생길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지금 현재 8월 21일까지는 저희 에이전트들 웹사이트에 셀러가 주는 커미션이 몇 %인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물론 7월 1일부터 이제 바뀐다고 돼 있지만, 그래서 컨트랙도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근데 8월 21일까지는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주는 커미션이 3%면 커미션 3%라고 나와요. 셀러가 주는 거면? 네, 셀러가 주는 겁니다. 자, 8월 21일 이후는 그 섹션이 아예 없어져요. 아예 없어져요. 그러면 바이어는, 그러니까 바이어를 레프레젠하는 바이어 에이전트는 이제 바이어가 와서 집을 사신다고 하는데 자기가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렇지. 결정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A라는 집을 살지 C라는 집을 살지 몰라. A는 A, C가 다 지금 커튼에 가려져 있어. 내가 받을 돈이 확실하지 않아. 누가 주는지. 몰라. 자,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왔을 때 무조건 봐야 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최우선 과제예요. 바이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자,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그 한국 분들이 뭐 한국분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어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그 바이어가 집을 살 때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이제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나는 한 에이전트하고 안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매여 있는 거 싫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집 보여주세요 하면은 부동산이 달려가서 집을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제 완전히 그 컨셉이 바뀌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부터 보여줘서는 내가 일만 냅다 하고 내 저랑 안 커미션을 할 수도 있지.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안 하면?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는 손님들이 전화해갖고 저 보고 싶은 집 저기 있는데 보여주세요가 이게 아니라 만나서 당신이 어떤 바이어 에이전트를 선택할 것인지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이 에이전트랑 집을 이제 보기 시작하겠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익스클루시브 계약을 해야 된다는 되는 거네. 거예요. 그거를 해야지만 이 바이어 에이전트는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조회는 별로 변하는 거 없잖아. 저는 똑같. 조회는 맨날 했잖아. 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오신 분들은 이게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오셔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2%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3%가 너무 많고 바이어는 또 다운페이도 해야 되고 융자 비용도 들고 하니까 저는 2%를 드리겠습니다. 2% 계약을 해. 근데 이제 그 브로커가 동의하면, 근데 이제 거기에 혹시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집을 10채를 본다고 쳐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집에 셀러가 커미션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 예, 그러면 셀러한테 받는 거에서 빼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디테일한 체인지된 폼을 작성을 미리 해야 돼요. 아이고. 미리. 그러니까 그럼, 처음 만났을 때 그 계약을 다 해놓고 집을 보러 다녀야지. 그게 안 되면 사실 바이어는 별 부담이 없지만 바이어 에이전트는 시간만 쓰고 아무것도 get nothing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바이어가 이제 그 익스클루시브로 에이전트랑 계약을 할 때 아예 내가 몇 %를 주겠다. 만약에 셀러가 안 주지 주면, 않는다면. 그렇죠. 그리고 셀러가 준다면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네. 맞아요. 그러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어떤 집을 사기 위해서 뭐 다운페이랑 이제 이런 거를 준비를 했다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에이전트 커미션까지를 더해서 바이어 익스펜스가 좀 더 늘어나게 익스펙트 부담이 훨씬 커질 거고. 핫한 집을 살려면. 그렇죠. 뭐 핫한 집이든 아니든 어떤 집이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을 살려면 그 부담을 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셀러가 준다고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현재까지는
커미션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봤을 때는 2%에서 3%의 커미션이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셀러한테서. 없다 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셀러스 마켓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셀러스 마켓이라고 해도 셀러가 그만큼 또 셀러 마켓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렇죠? 컴핏을 하든 어쨌든 자기가 asking 한 프라이스를 받으면 그 사람은 satisfy 하니까 이때까지 주어왔고 준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바이어 에이전트가 집을 쇼잉하기 전에 이 집을 셀러가 컴펜세이션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보는 집마다 바이어 에이전트가 셀러 에이전트를 컨택해가지고 미리 얼마 받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하고 쇼잉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이어 에이전트 일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이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 법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법이 바뀐 게 뭔지 예를 들면 셀러가 바이어 측의 에이전트 피까지 책임지는 게 바뀐 건지 아니면 6%나 7%가 4%나 3%로 떨어졌다는 건지 뭐가 바뀌었다는 건지. 자, 바뀐 거는 사실은 이게 그 판결이 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A 아니면 B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자, 판결이 난 건 뭐냐면 다만 에이전트가 셀러로 하여금 커미션을 다 내놔라. 바이어 것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셀러는 초이스를 줘라, 셀러한테. 그럼 초이스를 줘서 6%를 주든 5%를 주든 아무것도 안 주든 셀러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라. 이게 내용이에요. 그럼 퍼센트 자체도 셀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셀러가 브로커랑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네. 4%를 줄게. 2%씩 가져. 그렇지. 이것도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 넘버가 지금은 니고셔블인 거예요. 그죠? 전국이다? 전국이 다 그렇죠. 지금 이게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사인할 거 남았으니까. 그런데 조지아는 원래 그 계약서 자체가 그러니까 미주리에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주리에서 이게 그 케이스가 된 게 조지아처럼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조지아는 되게 어드밴스된 컨트랙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미 초이스 할 수 있게 해놨어. 조지아는. 근데 언니 알았어? 언니가 선택할 수 있는지? 몰랐죠. 나도 몰랐어. 그냥 우리는 6%를 줘야 되나 보다 이런 거 아니었어? 그런데 사실 이제 자꾸만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셀러 입장에서 집을 빨리 팔려고 하면 뭔가 그 에이전트한테 뭐 셀러즈 레프레젠터티브나 아니면 바이어즈 레프레젠터티브나 어떤 그 혹하는 그러니까 어트랙티브한 조건을 어차피 이거 줘야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작업이야. 줘야지만 과정이.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내 집이 굉장히 핫한 지역에 How do you 내놓기만 know? 하면 아니 그런 거 알지. 왜 몰라 언니. 내놓기만 하면 뭐 10만 불씩 더 붙여서 그렇게 사람들이 달려드는 집이다. 이러면 셀러가 나는 내 에이전트만 줄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리디한 셀러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어차피 10만 불 더 얹어서 주는 집을 또 뭐 마다하고 쇼잉이 사는데.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쇼잉이 줄어들겠죠. 제가 그치. 바이어를 레프레젠트 하는데 커미션을 조금만 준대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더 받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확인을 해서 난 어떤 면에서는 쇼잉이 줄어든다는 뜻이 정말 데스퍼레이트한 사람들, 정말 이 집을 사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몇 개 안 보여주고도 그냥 계약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셀러하고 바이어의 미묘한 그런 그게 있는데 이제 에이전트의 역할도 조금 있어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셀러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켓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에이전트가 해서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당신의 프로핏을 위해서 잘 팔려면 이런 스트래티지로 하자라고 의논껏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래도 셀러가 이제 나는 곧 죽어도 뭐 3%만 네 거만 주겠어. 바이어 건 못 줘.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또 동의하는 브로커면 하는 거고. 그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시간 낭비야 하는 브로커 같으면 일 안 하려고 하겠죠. 조회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맥센스를 해야 되고 바이어 에이전트 쪽에 일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법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셀러 쪽에 내놓으면은 잘 팔릴 거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알아요? 어떤 시장이 어떤 마켓이 어떻게 플립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셀러 마켓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인벤토리가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그치. 있죠. 그럼 이게 forever 갈 것인지 temporary 그냥 몇 달 이러다가 다시 또 확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커미션하고 이렇게 체인지되는 마켓하고 그다음에 디맨드하고 서플라이가 완전히 이게 다 합해져서 또 다른 양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지. 아까 리사가 말할 때 한 달 정도는 조용했는데 다시 또 네, 전화가 좀 이제 다시 전화가 오는데 온다 그러는데 이게 그럼 막- 이거 상관없는 거야? 지금? 마켓이 둔화됐다는 게 꼭 커미션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플라이와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알듯이.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셀러가 꼭 커미션만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자가 얼마인지. 셀러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대표님이 셀러라면 이자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 우리가 집을 팔고 내놓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는지가 이제 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이제 가격 형성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했을 때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 집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집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자를 대부분의 셀러들이 갖고 있는 게 3%에서 2%, 정말 낮은 사람들은 1%대도 있어요. 그랬을 때 몇 프로대면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이 원래 NG가 났어요. 그래갖고 리사가 물어보자마자 내가 셀러가 무슨 상관이냐 그랬거든요. 근데 리사가 지금 질문을 살짝 바꿨어.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그렇지. 산다면으로. 그렇지. 그러면 생각이 확 바뀌는 거지. 그렇죠. 네. 그치. 그럼 몇 프로대면은 집을 지금 가지고 이사하시겠어요? 있는 집하고 큰 차이가 없어야 없어야지. 되겠죠. 그렇지. 그렇죠. 야. 그게 키예요. 그러면 음. 많은 어. 사람들이 대부분 셀러가 원하는 이자 때는 자 1% 정도 올라가면 4%대일 때 난 집을 팔겠다라고 결정을 그 쉬운 정도는 마음이 들 돼야 것 같아요. 된다. 제 그 생각에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러면 바이오 입장에서는 몇 프로대면 집을 살려고 막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까요? 바이오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좋겠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저희가 서프라임 직전에 이자대가 7.5에서 6.25였어요. 그러면 손님들은 지금 저희가 대부분 이자가 지금 7.1을 넘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6자의 소리만 들어도 집을 사십니다. 아. 내가 이 똑같은 얘기를 내 입으로 했어. 내 입으로 이제 뉴스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해야 돼요. 어르신들 100몇십 명 모인 데서 요즘에 핫한 뉴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자가 올랐다 하니까 어르신들이 다 이자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7.5%라면 어머님 아버님 집 몇 프로에 사셨어요? 20년 30년 전에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나 11%에 산 것 같은데 14% 그 정도, 이랬어요. 그 정도 어. 그때. 11%에 산 것 같은데 이러시고 10%라도 적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이분들은 현재보다 옛날 과거의 기억에. 집을 사시고 그 그쵸. 기억이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15%까지도 나온 분이 있었어요. 내가 손들어 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7.5%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그럼 왜 사람들이 높다고 느끼느냐? 바로 이 직전에 너무 낮아서서. 3% 4%였던 전대미문의 에러가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느끼는 거다라고 내가 뉴스를 얘기했어요. 지금 이런 네, 거지. 맞아요. 7%소리를 네. 듣다가 6%만 돼도 엄청 네. 싸게 내려간 것 같고 사야 될 것 같다. 계속 뉴스에서 7%대, 뭐 낮아봤자 6.99 이 이자를 계속 이제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몸에 인식이 되는 거죠. 아 이자가 7%구나. 그런데 갑자기 6% 초반대로 딱 떨어졌다. 지금 적기야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또 저라면. 올라가기 전에 빨리 네. 사야 돼, 뭔지.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러면은 그때는 바이어들이 늘어나겠죠. 계속해서. 그렇지. 네. 그런데 셀러 입장에서는 6%는 아직 비싸거든요. 그치. 그러면 그치. 집을 안 내놓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수요 공급이 된다라고. 맞지 않는 네.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렇죠. 윗돈뿐만이 아니라 집이 뭐 없으니까 어. 이분들 왜냐면 내놓는 집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윗돈뿐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바이어와 나는 조금 더 기다리면 이자가 떨어질 거야. 최대한 늦게까지 버텨볼래라는 셀러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일들을 매번 겪겠지만 저는 한 3, 4주 전에 아주 가까운 지인이 오퍼를 넣은 거예요, 집을. 그런데 50%를 다운을 하겠다. 그리고 이자는 뭐 자기가 많이 낼 각오를 하고 그리고 10만 불을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집이
뭐 한 35개쯤의 오퍼를 받았대요. 나는 그 에이전트가 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어느 정도 되면 스탑을 사실 해야지. 셀러. 셀러 에이전트가. 근데 다 받아서 30 뭐 몇 개를 받았는데 내 지인이 낸 오퍼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오퍼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캐시로 다 받고 캐시에 얼마를 더 얹어주느냐를 봤었다는데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100 몇십만 불인 집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불과 3, 4주 전이니까 아직까지도 핫한 지역의 집들은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조앤이 매물이 작년에 막 난리를 칠 때보다는 60%가 늘었다 늘었어. 네. 이래요. 그게 지금 FML에서 5월 말 발표가 그래요. 근데 이제 가격은 제가 3월 달에 우리 찍을 때 7% 올랐다고 했죠. 7%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더 오르진 않네. 네, 오르진 않고 이제 같은 레벨이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량은 줄었지. 판매량. 그러니까 그렇지. 침체라고 막 표현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슬로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판매량이 줄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량이 적어졌다.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이 지금 인벤토리가 늘어나는 게 어느 정도일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급한 사람들은 이제 팔려고 내놓는데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빨리 팔리고 가격이 여기서 어떻게 그거 되느냐에 따라서 이 올 여름에 이제 조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융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집값이 올랐으니까 융자 금액 자체가 커졌지. 많아졌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인컴이 안 오르고 그렇지. 보험도 높고 택스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운페이를 하세요. 그렇지. 2배로 힘들어졌다고 하는 게 네, 맞지 거의. 네. 돈 얻기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14% 15%에도 우리는 그때 그렇게 했어라는 거는 그때는 가격도 집값도 쌌고. 쌌고 택스도 쌌고 모든 게 다 저렴했을 때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이자가 비싸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집값도 비싸고 이자도 비싸고 택스도 비싸고 보험도 비싸니 사실 보험 비싼 거 지금 한 3번 얘기했거든. 네. 도대체 얼마나 저 정말 질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자 네. 비싸 세금 비싼 우리가 지금 이게 피부로 와 닿는데 보험은 뭐예요? 내가 뭘? 저희가 진짜 요즘은 예전에는 인컴만 가지고도 융자가 되네 안 되네 이게 정말 메인 그치. 키였다면 지금은 보험이 또 다른 변수예요. 저희한테는. 왜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정말 예전에는 저희가 디덕터블 첨부를 해도 보통 집들이 제가 일전에도 나와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때 우리 대표님이 안 계셔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뭐 1,200불, 1,500불 했던 보험이 지금은 1년에? 네 지금은 2, 3,000불은 아주 싼 거고 4, 5,000불 뭐 정말 비싼 집은 10,000불까지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집이 비싸서 보험이 그건 비싸다는 아닌 건가요? 것 같아요. 집이 싼 집도 물론 그렇게 영향은 있죠. 영향도 있죠. 네, 커버리지가 수영장이 있거나 높으면, 뭐 이러면 더 비싼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커버할 그 드웰링 어마운트가 이제 커지면 그러니까 프로퍼티가 비싸면 비쌀수록에 뭔 일이 났을 때 그치. 리커버하기가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건 이제 비싸는 지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경험한 일이 최근에는 있어요? 손님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손님들이 리사 씨 저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리뉴얼 안 해준다고 편지가 왔어요. 나도 받았는데. 네, 저도 받았거든요, 사실은. 언니도? 네. 진짜? 그거는 뭐냐면 개개인의 팔리스를 리뉴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회사들이 이제 어떤 스테이트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다 보면 장사가 안 돼. 이게 그 돈이 안 자기네가 로스를 페이를 하잖아. 그리고 리저브라는 것도 있고 그게 타산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리저브를 가지지 못하면 스테이트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 근데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스테이트에서 아예 자기네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아 조지아에서 스테이트에서 철수하겠다. 그치. 조지아에서 장사를 더 이상 못하니까 우리가 나가니까 인디비주얼한테는 그냥 뭐 그거 주저리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리뉴 공문을 못합니다. 보내서. 리뉴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바이어는 다른 보험회사를 그렇죠. 찾아야 Yes. 설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뭐 제 케이스도 보험을 안 받아준다고 해서 다른 데 했더니 가격이 이제 2배 이상 올라오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두 이제 배?
네, 그게 뭐 700 얼마였다면 뭐 어. 1,600불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한 달에? 네, 아니요, 1년에. 1년에. 그거면 오. 너무 회피해야 저렴한 되는 거고. 거야? 네, 뭐 그럼.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리뉴얼을 하는 케이스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예전에 뭐 셀러가 갖고 있는 기록이나 이 손님이 갖고 있는 기록이나 이게 또 언더라이팅을 이 보험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이 집은 보험을 안 하겠다는 인슈러가 못 너무 해주겠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보험사를 찾아다니는 일도 되게 많아졌어요. 윤자가 찾아요 그거를? 원래는 손님이 찾아오는 건데 저희 회사는 저는 이제 원칙이 좀 서비스를 잘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세네 군데를 다 뭐 연락을 하고 저는 제가 좀 알아보는 편이에요. 저희 회사가.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투 사이드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산다, 어떤 집을 사는데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클레임을 했어.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클로 리포트라는 것에 의해서 다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 집에 살던 사람이 어떤 클레임을 했다. 그리고 당신이 소셜 시큐리티를 넣으니까 당신이 또 어떤 클레임을 했다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레코드가 다 나오는데 이쪽 그 전 주인이 살던 그 어떤 클레임 레코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물이 샜다. 그래서 그게 고쳤다 하는 것을 인슈런스 컴퍼니에다가 이거는 프로블럼이 있었는데 다 고쳐서 지금은 오케이다라는 걸 제출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 말하자면 용서? 아니 이게 제인이야. 용서받을 일이야 이게. 네. 우린 제인이야. 근데 내가 저쪽 집에 살다가 뭐 도둑을 맞았어. 네. 내지는 워러 데미지를 냈어. 그 뭐- 내가 냈다? 도둑도 내가 원해서 당한 건 I know. 아니잖아요. 그러나 집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기록이 쫓아다니는 거는요. 천재지변이 아니면 다 쫓아다녀요. 워러 몇 년을 데미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앨리스 3년이요. 어떤 컴퍼니는 5년. 거의 워커스컴하고 맞먹는데 3년에서 이거는? 5년 걸리는 근데 거네. 요즘에는요. 불행히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험회사가 갑이에요. 앱솔루틀리 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에이전트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손님한테 전화가 오면 에이전트는 막 그 괜히 내가 죄인 같고 막 보험회사 갖고 에이전트인데 보험회사 갖고. 내가 보험회사도 아니고만은 아니, 워커스컴 같은 경우가 익스피리언스 모드라고 오야. 그래서 그게 회사도 쫓아다니고 오너도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 오너가 나 이거 너무 못하겠어 그리고 포기하고 다른 회사를 해도 역시 쫓아가잖아요. 오너의 레코드가 쫓아가는 거예요. 오너의 레코드. 이게 똑같으네. 집도 똑같네. 그러니까. 집에 대한 거하고 그 네. 집에 사는 사람 거를 다 셀러 바이어 걸 다 다 보는 본다는 거네.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 보는 거. 그래서 그러니 저희가 클레임을 할 때 이제 물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보험을 뭐하러 들어 클레임 이런 일이 났을 때 클레임 하자고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다들 얘기 그 소리 맞아요 맞는데 당연히 맞죠. 맞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이전트인 저도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의 커버를 못 받았어요. 받을 수는 있었지만 앞날을 생각해서 계산을 탕탕탕탕 튕겨보니 이거는 내가 지금 가슴이 쓰라리더라도 내 돈으로 하는 것이 네, 장차 맞아요. 5년간 훨씬 이익이겠다라는 결론이 요즘 쓴다면 에어컨 문제 많잖아요. 에어컨 파이프 터지는 일도 많고 저희 집도 터졌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이제 네. 워러 데미지가 나는 거지. 워러 그게. 데미지 이제 제가 했죠. 전혀 클레임 안 하고.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보험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왜냐면 무섭죠.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게 됐지? 언제부터? 아니 옛날에는요 집집마다 찾아다닌다 그러면 좀 말은 그렇지만 그 지붕을 맞아요. 고쳐주겠다고. 고쳐주겠다 우박으로 데미지 난 거라서 고쳐주겠다고 하는 비즈니스들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조금 낡아 보이는 지붕만 있으면 다 그거를 보험 청구해갖고 고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문제인 문제였어요. 거였죠.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뷰즈를 했지. 어뷰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 봐도. 데미지는 진짜 거기에 뭐 한 100분의 1 났다 그러면 전체 지붕을 다 갈고 초창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들 다 나시죠? 그런 네, 시절에. 네. 요즘엔 어떠냐면 지붕이 일단 30년 넘었다, 뭐 몇십 년 넘었다 그러면은 받아줘. 그 지붕을 갈지 않았다 이러면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 네, 안 그래서 받아줘. 루프 인스펙션을 플로리다는 갖고 오라고 해요. 네. 여기 조지아도 아, 마찬가지. 근데 그래서- 조지아는 지금 천재지변이 그렇게 많지 않은 주로 주인데도- 우리가 얘기를 네. 하잖아요. 하고 있었지만 그 동안에 지붕 그 클레임 난 거 보면요, 한 동네가 완전히 전체가 다
스케일 데미지. 세일즈맨이 기가 막힌 사람이 붙었구나. 그렇지. 그렇다고 봐야지. 이게 또 지붕 회사 옆집이 세일즈맨. 해? 그러면은 너 어떻게 어디 했어? 있어? 어느 회사야? 그치? 소개 좀 소개해줄게. 시켜줘. 그러면 이래. 다음 집하고 다음 집하고 근데 이런 일이 계속 현상이 일어났었죠. 내가 안 하면 왜 바보같이 그거 어, 안 해? 그치. 보험에서 커버해 이렇게 또 주는데. 이제 얘기를 네.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그런 거 everything adds up. 그 클레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망은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때문에 융자가 융자가 힘들다는 힘들다. 얘기를 아니 하는 그러면 거죠. 그게 보험료가 비싸니까 융자 먼슬리 페이먼이 높아져서라는 뜻인가요? 먼슬리 페이먼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융자가 안 나올 수도 있는 팩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보험은 내가 알아서 내겠어. 융자에 상관이 포함시키지 없죠. 마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require 하지. 네, 은행은 무조건 보험은 리ኳ어먼트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융자를 계산하는 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뎁 투 인컴 레이쇼를 계산할 때 거기에 내가 에스크로라고 하죠. 세금 보험료를 내가 관리를 하더라도 은행은 그걸 넣어서 내 인컴비의 지출을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먹고 사는 생활비를 넣지는 않지만 집에 나가는 모든 비용, 크레딧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가 내고 있는 채무들, 크레딧 카드나 자동차 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이제 계산하는데 그게 예전에는 우리가 150불 한 달에 뭐 100불, 150불이면 될 돈이 지금 200불, 300불이 돼 버리니까 이자도 높은데 보험료까지 높으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룸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만큼 다운을 더한다든지, 네 이런 이제 현상들이 요즘 발생해요. 바이어들이 오면은 제가 융자는 뭐 얼마나 다운하실 거예요 물으면 많이 다운한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대부분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자가 높으니까 요만큼만 월 페이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다운을 많이 하시겠다는 분이 많죠. 맞아요. 저희 딸이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서 이제 뭐 작은 집을 하나 사서 사는데 그 안에 सब디비전이라고 하면 40대 부부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애가 굉장히 어려 다들. 뭐 킨더가든이거나 뭐 아니면 갓난쟁이거나 40대 부부인데 근데 원래 테네시에 살았거든요. 테네시에서 살던 때는 20대 30대 부부가 많았었대. 근데 캘리포니아를 가니까 40대 부부가 많고 애를 확실히 늦게 낳더래. 그러니까 우리 딸도 늦은 나이에 애를 낳는데 자기가 굉장히 젊어서 첫 애를 낳은 애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집을 사고 나서 애를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테네시 이쪽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서 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50만 불짜리 집을 우리가 산다 하면 그러면 한 3, 40만 불 융자를 받아도 이제 되는데 캘리포니아는 웬만하면 100몇십만 불이니까 50%를 다운해도 남는 융자가 뭐 60만 불, 70만 불 이렇게 돼서 그거를 다 감안해서 융자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 세금, 프로퍼티 텍스도 밀리언에 대한 프로퍼티 텍스를 그러니까. 내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그래서 애를 낳는 나이가 굉장히 늦어진다라는 결론을 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또 있구나 어.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조지아도 지금은 옛날에는 결혼하면 2, 3년 안에 집을 산다 그랬으면 지금은 좀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님도 대부분이 좀 연세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니면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좀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자산을 준다든지 다운페이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자기가 굉장히 많아요. 벌어서 다운페이 만들기 힘드니까. 네, 마켓이 진짜 좀 안타까운 게 점점 더 first home buyer, 그러니까 인컴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솔직히 부동산 법이 바뀌는 부분도 진짜 내가 3% 다운하기도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커미션까지 내야 돼. 그러면 집을 못 사는 바이오 상황이 입장에서. 그렇죠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커미션을 주는 집들만 봐야 되는 이제 리미티드된 프로퍼티를 그렇지. 보게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이런 부분이 다 팩트가 다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진짜 그 적은 다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네.